자, 그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초록빛으로 입고 오셨어요. 시장과 걸맞게. 맞습니다. 예, 뭐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또 좋은 흐름을 다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럼요.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기뻐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요? 예. 아,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피습 예. 소식이 있었죠. 정말 좀 깜짝 놀랐는데. 아, 근데 전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정말 그렇죠? 저 역사에 정말 엄청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보셨죠? 사실. 와, 예. 이상한 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도. 참, 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아마 이번에 어떤 대선의 판도가 완전히 확고하게 좀 어떻게 확고하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뉴스 당겨지 기사 밑에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예. 해외의 반응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래, 너 대통령 해라.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네. 댓글을 보고 아, 이게 민심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과거의 어떤 미국의 어떤 특징을 조금 보게 되면 네. 본인들의 어떤 테러를 당했을 때에 그 응집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사실. 자기네들 그 그렇죠. 지지자들끼리.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예전에 뭐 9.11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테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약간의 그 묘한 뭐랄까요 좀 느낌이 응집력 같은 것들이 확 원래 생기는. 위기 때 더 똘똘 뭉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뭐 트럼프 후보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약간의 시장에서 그런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의 어떤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확고하게 뭐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한 미국의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외신을 통해서 또는 국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트럼프 후보가 과거에 많은 선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런 공약을 하겠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부 몇 가지, 너무 많은데, 네. 일부 몇 가지만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 미국 대선의 대통령이 된다면, 네. 향후 어떤 산업에 어떤 변화가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같이 뭐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주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브레이킹 뉴스죠. 이건 브레이킹 뉴스인데 지금 사실 지난 주말에는 브레이킹 뉴스인데 오늘은 어찌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난 뉴스일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총격범의 피격을 당했다. 자, 이러한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마 뭐 많은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바로 구글이 클라우드 보안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인수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뉴스가 지금 가장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어떠한 뉴스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정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공약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 향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4대 지수의 흐름 보겠습니다. 와, 러셀이 1%나 올랐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가볍죠? 깃털 같죠? 지금? 당러셀. 예. 자, 그래서 다우 0.62%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0.63% 상승했고, S&P 500 0.55% 상승했고, 네. 러셀 2000 지수 1.17% 거의 뭐 엄청난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그 감정을 좀 사사로이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요. 1%대로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그래요? 3% 정도는 폭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럼 3%는 뭐예요? 1% 폭등이면 3%는 대폭발? 그렇죠. 그거는 우주 뭐 대폭발. 그렇죠. 예. 뭐 이륙 수준이죠, 그건. 자, 어쨌든 우리 어떻게 러셀 관련한 ETF 투자하셨어요? 러셀은 저는 사실 종목으로 좀 투자를 했어요. 종목이요? 종목으로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 가겠다. 예, 종목으로 저는 갔고 워낙 잡주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요? 예, 언급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뭐 물론 뭐 실적이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체크를 해봤지만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의 교란을 해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서. 네, 제가 또 인플루언서니까. 예.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섹터 흐름 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흐름. 네, sek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44% 상승했고요. 애플 1.3%. 물론 지난 이제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목요일이고 한국 시간은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폭락을 보여줬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고 뭐 테슬라가 뭐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이 반등이 물론 앞으로 향후 오늘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랠리를 이뤄왔던 여러 이런 기업들이 약간은 좀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타 플랫폼스만 약간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뭐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도 뭐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기업별 소식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보겠습니다. 와, 금리가 4.1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네, 뭐 지난주 이제 CPI 발표, P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4주 연속 또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하락을 했다. 자, 그런 모습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좀 가시화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실적 네. 발표.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말 금융주들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다. 다 좋았어요. 다 이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감소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는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는데 물론 뭐 순이자가 뭐 조금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너무 고금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제공했는데 뭐 그 부분을 이제 상회를 했죠. 오히려 상회했지만은 그래도 순이자가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냐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JP모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예상보다 높은 신용 손실 충당금을 확보해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향후에 대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불이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손실 충당금을 확보한 모습에 향후 어떠한 실적적인 우려가 뭐 또 반응하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후실적 발표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지만 마이너스 1.8%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동일했지만 고정 수익이 소폭 하락했다. 이러한 이야기. 자, 그래서 고정 수입이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부 뭐 많은 분야가 있겠죠. 팀장님에게 고정 수입이란? 제 고정 수입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사실 고정 수입이라는 고정 게 수입은 없잖아요. 없죠. 예,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맞아요. 은행의 고정 수입은 보통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대출이 좀-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저희 대리킴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세상스럽게. 그렇죠. 듣고 당연한 있죠? 거죠. 예, 대리킴. 예, 나는 제가 대리킴 쓸데없는 편이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은행주 실적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AT&T입니다. AT&T와 스노우플레이크인데 디지털 보안 침해로 인해서 AT&T와 스노우플레이크 주가가 뭐 1%대, 사실 장 시작 전에 3, 4%대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장중에서 일부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화 통화 관련된 이러한 그 정보들, 네. 문자 메시지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도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겁니다. 네, 근데 이 해킹 당한 게 제3자 어떤 기업을 통해서 해킹을 했다. 근데 그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슈가 좀 지금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좀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도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많은 뭐 계좌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전화번호 이런 부분보다도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이 좀 도난이 뭐 이제 그런 부분이 해킹당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동반 하락을 했는데 자, 이 부분 뭐 추가적으로 조사를 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혹시 또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자,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이 기업은 또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EPS가 1.51달러를 시장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이번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가 1.43달러다 보니까 예, 또 큰 폭의 또 EPS 성장률을 보였고 그리고 매출이 46억 달러로 발표를 했고 시장 예상치가 45억 2천만 달러.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카바나입니다. 중고차 플랫폼으로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BTIG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4%대 상승했고요. BTIG에서는 이제 업계를 선도하는 에비타 마진 보유에 시장 점유율과 수익을 동시에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에 주가가 또 크게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총알이 사진에 찍혔어요? 찍혔어요. 누가 이렇게 찍고, 와, 대단한데요? 정말 이거 뭐 아니 뭐 물론 너무나도 많은 기자들 뭐 사진 기자들이 다 이제 앞에서 찍고 있고 왜냐면 거의 트럼프가 지지율이 워낙 급상승하다 보니까 토론 이후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유세 현장에서도 많은 이제 외신들이 이제 붙어 있었거든요. 네. 네, 많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한 120m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이때 이제 이 120m면 근데 총으로 하려면 되게 큰 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권총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뭐 소총이라고 네. 표현은 나왔는데 네.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아팠을 근데 사실 텐데.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보안 그 비밀 경호원에서 어느 정도 그 건물을 다 탐색하고 수색한 후에 보통은 이제 유세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허점이 뚫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사진 뭐 아마 다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다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찍혔고. 자, 그런 이후에 총격 이후에 단상 밑으로 들어가는 몸을 숨긴 그러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기 이제 또 얼굴에 피가. 피가 이렇게 또 아니 귀 쪽으로 이렇게 피가 많이 귀가 이렇게 딱 나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릎을 이렇게 쾅 넘어져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예. 피가 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아프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총 맞으면 네,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렇죠. 이 저도 사건으로 인해서 예. 뭐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쪽으로 좀 가세 기울었지만 가세가 기운 게 아니죠. 가세가 기우면 너무 슬프다. 자, 이게 뭔가 지지율이 기울었었지만 더 강해진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살인을 도모한 사람은 사살을 당했죠. 네, 사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시크릿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저격총을 딱 들고 계신 이분이 막 여기저기를 보고 있어요. 그 많은 경우로. 그다음에 갑자기 그때 딱 총격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벌떡 서요, 이렇게. 누가요? 이제 우리 비밀 경호원이, 예, 경호원이 이렇게 딱 섰다가 이제 그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좀 늦게 했어요. 예, 근데 바로 이제 고쳐 잡아가지고 네. 바로 이제 사살을 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찍혔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 이제 유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뭐 주민들 또는 뭐 당원들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총격범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그 주변에서 정말 난리가 났고. 와. 근데 이제 이 사살되는 이 방송에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헤드샷을 맞아요. 헤드샷.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원을 조회하다 보니까 20대 남자의 공화당원이에요. 당원이에요. 공화당원이에요? 예, 당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차고
타고 온 차량을 또 수색을 하다 보니까 안에 폭탄도 소지를 되어 아니 있었다고. 어떻게 그런 게 다 소지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좀 온 아니, 뭐 왜 그러한 당연하지. 상황이었는데, 자,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뭐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미국에서 정말 엄청난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귀를 일부 치료 받고 나서 저녁에 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나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총격 피격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래도 뭐 건장하게 이렇게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 이제 경호원이 엄청나게 지금 붙어가지고, 자, 이 부분도 이제 엄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총격 사건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갑자기 급상승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65%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카말라 해리스, 즉 부통령이죠. 현 부통령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이거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대선 후보 판도는 이런 현상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저격수의 암살 시도 이후에 donate to Trump라는 이러한 글로 해서 검색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이제 더 돈 예, 실어주려고. 그렇죠. 뭐 힘을 이제 실어주는 그러한 이제 검색이 급증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대권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 아마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앞에서 사실 요 사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사진입니다. 네. 요 사진. 요게 2024년 플리처상 이제 수상을 받았던 기자가 오늘 그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거를 딱 찍었는데 이게 아마도 2024년 플리처상 수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어떤 사진작까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주먹을 불 던지면서 파이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슬로건도 막 외치고. 예, 네, 뭐 파이트 그랬다면서요?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처음에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그렇게 봤었다. 네. 요거 한번.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조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X 트윗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막 이야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뭐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일론 머스크는 지지하겠다라는 공개적으로 또 이제 지지 선언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뭐 정말 유명인들이 뭐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옹호적인 발언도 했고, 역시 정말 강인한 멘탈을 갖고 있는 우리의 차기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 난 알고 있는데 내 오랜 경험상 이게 약간 조작된 것 같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늘 이러한 이야기 있으면은 반대편의 세력에서도 그쵸. 많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도 뭐 대선이 이기 전까지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 어떠한 일들이 좀 있을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총격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피하게 되고 그 단상에서 아예 내려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막 나서가지고 경호원들이 제지하는데도 파이트 이렇게 외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저 안 무섭나. 이런 그래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요것도 내 오랜 경험상 조작된 것 같다 하다 보니까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좀 빠르게 이렇게 막 읽어봤는데 어떠한 대충 내용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총격범, 그러니까 사살하려고 했던 그 용의자가 그 현장에서 죽었고, 뒤에 그 이제 유세 현장에 있었던 당원들, 뒤에서 이제 응원하던 당원들이 일부 한 분 또 돌아가셨어요. 그 총알에 맞아서. 아 정말요. 그리고 두 분은 또 중상을 입었고. 너 이런 게 무슨 이게 뭐 조작된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니까 정말 조작 말도 이분이 안 되지.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뭐 지속적으로 또 예, 이렇게 또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사건이 주말 사이에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은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지난주부터 실적 발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가장 관심이 있는 요일은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시게 되면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자 그 외에 뭐 찰스 수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정말 뭐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테슬라 그리고 ASML이 또 실적 발표를 해요. 존슨앤존슨 이러한 기업들. 그래서 향후 정말 테슬라에 대한 이 실적 발표가 또 어떠한 또 폭등을 보여줄지 또는 또 어떠한 큰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뭐 ASML 또는 존슨앤존슨 아주 대표적인 또 빅테크들이고 또 빅파마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이던스를 통한 어떤 산업 업황을 또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TSMC도 목요일날 실적 발표합니다. 과거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TSMC, ASML이 그때 당시에도 가장 먼저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실적 발표를 먼저 했어요. 하지만 TSMC와 ASML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의 둔화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이 변동성이 그때 당시에 크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문 수가 많이 줄었겠구나. 네. 줄어드는 그 모습을 또 유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많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많은 연결돼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좀 크다. 한데만 지금 뭐 금융주를 뭐 실적 발표가 했으니까 제가 요 느낌만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다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약간의 뭐 순이익이 좀 감소했다라는 그 이유로 주가가 지금 4%대 5%대 하락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실적 발표의 시작점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섹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실적 발표의 시작점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사소한 어떤 뭐 수익 감소나 약간의 그런 부분도 주가에 있어가지고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어쨌든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맞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주간 단위 주식시장, 제가 늘 월요일마다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주간 단위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지금 3.18 빌리언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지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일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후에 지속적으로 지수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실적 발표가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 자금 유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약간의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느낌도 좀 드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뭐 데이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큰 불확실성이 도대체 뭐냐. 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2024년 4월과 2024년 6월 두 달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물론 다들 예상했다시피 토론이 또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또 급승했고요.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런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피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향후 또 많은 이런 데이터 설문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뭐 지난 4월에 비해서는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정책, 여러 가지 부채 이야기,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지금 3,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상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ECB. 이제 이번 주에 ECB를 비롯해서 각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유럽은 일단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었죠. 맞아요. 예,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자, 그러다가 전국에 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그냥 기사를 보고 뭐 가볍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각 요일마다 색깔별로 어떤 국가가 뭐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또는 중앙은행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결정을 할지 여부가 나와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뭐 나오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ECB의 발표를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둔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GDP가 또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또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월 소매 판매가 아마도 예상치가 둔화가 될 것으로 뭐 보게 되면서 아마 이번 주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인가요?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PC요? PC 소매 판매, 판매 데이터? 데이터가 아마 오늘인지 내일인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네. 자,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도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둔화 예상 컨센서스가 요 빨간색이 지금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이 전망치인데 자, 2분기는 지난 1분기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연간 단위 GDP 성장률 그리고 이제 월별, 이제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의 글로벌 증시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가 아니고 네. 소매 판매 관련한 데이터는 현지 시간으로 16일이니까 우리나라로 저희가 한번 수요일쯤에 알려드릴게요. 수요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슈인데 구글이 클라우드 보안 회사를 인수했던 거 요새 보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스물스물 기업들을 계속 인수합병하면서 맞아요. 좀 속도를 더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AMD도 지난 인수에 관련된 특히나 AI에 관련된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보안 회사 위즈라는 클라우드 보안 회사를 230억 달러에 네. 인수하겠다. 그리고 그 인수하기 위한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 또는 섹터별로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있는 게 사실 클라우드 보안 회사예요. 사이버 보안 회사.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이 데이터가 자체가 그 회사 자체의 어마어마한 이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보안 회사에 대한 무조건 그냥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향후 엄청나게 또 발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요 네 분이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요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위즈라는 보안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미국이 사실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기사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단 알파벳이 위즈를 230억 달러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즈에 대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올인원 접근 방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전반적인 모든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모든 데이터를 스캔해서 보안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저는 이제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요 분야에서 뭐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올인원 접근 방식이다라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 자체가 위즈가 4년 전이에요. 불과 4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총 19억 달러로 투자 받았어요. 그리고 2개월 전에 12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0억 달러의 인수 협상을 보도하고 이제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2개월 만에 거의 뭐 2배 가까운 가치 평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인수 협상에 관련된 인터뷰 요청에 알파벳과 위즈는 모두 거부한 상태인데 아마도 뭐 인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이슈는 사이버 보안 이거 보안 관련한 ETF 그럼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맞습니다. 지금 뭐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보안 관련된 뭐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뭐 굴지의 기업들도 있지만 만약에 뭐 사이버 보안 이 전반적인 섹터가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ETF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iHack이라는 이러한 IHAK 자, 이러한 ETF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월간 단위 이제 월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센티넬 원, 그리고 뭐 사이버아크 소프트웨어, 뭐 지스케일러, 팔로알토, 뭐 옥타, 이러한 뭐 미국의 대표적인 또 보안 회사가 있는데, 이건 동일 비중 가중치로 이렇게 4% 내외로 동일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러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IBR이라서 뭐 사이버의 CIBR을 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관련된 ETF 들어가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브로드컴이 9%, 예, 그죠?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인포시스가 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8%, 팔로알토, 시스코, 지스케일러, 또 옥타, 뭐 비슷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가중치가 살짝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ETF 선정이 있어가지고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더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보안 관련한 이슈가 더 많이 생기고요. 최근에는 뭐 AMD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해킹돼가지고 네. 정보가 막 빠져나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런 관련한 또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 또 하게 되네요. 네. 각 분야별 공약들 뭐 보통 이제 뭐 트럼프 당선되면 뭐 전통에너지다, 금융이다, 뭐 헬스케어다 얘기 참 많잖아요. 어떤 공약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CNN에서 사실 지난 뭐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어떤 웹사이트를 가게 되면 그러한 많은 공약들, 언급했던 그러한 공약들을 이행을 했는가 이행하지 않은가를 다 또 설문조사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뭐 정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좀 일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지고 나왔고, 이게 CNN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정리가 된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수많은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2020년 때와 비슷한 공약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뭐 에듀케이션, 아니면 뭐 헬스케어, 뭐 젠더에 관련된 이야기, 뭐 그리고 뭐 사법에 뭐 우리 저스티스 시스템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크라임, 뭐 범죄에 관련된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때 보게 되면 2016, 202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지난 2016에서 얘기했던 공약과 또는 2020년 때 선거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공약이 비슷했을 때는 이렇게 옆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없는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더 케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성전환에 관련된 그러한 이슈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성전환을 촉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그리고 성확인 절차를 홍보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연방자금 사용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청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약간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늘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공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최근에 공약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뭐 재밌는 공약도 있었어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연방 토지에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우수한 개발 제안을 한 지역에 이 부분을 수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에 인해서 한 10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러한 자유도시가 미국의 제조업, 경제적 기회, 신사업을 되찾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항공 이동성의 혁명을 중국이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뭐 드론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겠죠. 수직 이착륙 차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 이동 수단이 상거래를 변화시키고 농촌 지역 사회에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과거 유세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리고 뭐 다들 또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는 바로 EV, 전기차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32년까지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대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하는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자동차 오염 규정을 철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어떤 변화는 내가 모두 다 철회하겠다. 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전기차에 대한 투자 또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또는 더 나아가서 IRA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제나 어떠한 이런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네. 보조금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의 전기 자동차 의무화 정책을 중단하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짓밟는 모든 일자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러스벨트에 있는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발언으로서 보여졌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역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세죠. 관세에 관련된 거고요. 중국과 다른 무역 위반국에 엄청난 중국 그리고 다른 무역 위반국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중국과 만약에 무역을 한다면. 자, 그리고 본인이 제안한 트럼프 상호 무역법이라고 있어요. 이 트럼프 상호 무역법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도 부과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너가 you screw us 하게 되면 you screw us, we screw you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우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면 우리도 너한테 보복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리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많은 높은 연방소득세를 높은 관세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또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제가 그래서 주가 추이를 담은 그런 통계도 봤는데 보통 이렇게 대선 전에는 기대감에 오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초반까지는 오르기도 하는데 실제 산업이 뭐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구현되고 하는 그 구간에는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반영되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근데 또 모르죠. 그때는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YN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의 뉴스레터 확인해 봤고요. 내일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